오늘은 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조를 읽고 또 조를 읽고 말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플랫이 만약에 오선지에 플랫이 두 개가 있어요, 조표에. 그러면 시하고 미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게 돼 있거든요. 플랫이 두 개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어떤 조에 대해서 정보를 나눌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 제가 본 바로는 80% 이상 플랫 두 개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플랫 두 개. 플랫 두 개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조를 읽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플랫 두 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샵 하나, 샵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 정도는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조를 읽고 말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플랫이 두 개면은 플랫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B 플랫이 돼요. B 플랫. 왜 그러면 이게 B 플랫이라는 이름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을 보는 방법은 먼저 플랫이 하나가 붙던 두 개가 붙던 세 개가 붙던 총 플랫이 7개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샵도 마찬가지예요. 샵도 하나서부터 7개까지 붙을 수가 있는데, 그냥 막 붙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있어요. 플랫이 붙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플랫이 7개까지 붙는다고 한다면 1, 2, 3, 4, 5, 6, 7 여기서 플랫이 붙는 순서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런 순서로 붙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시미라 레 솔 도 파. 플랫은 시미라 레 솔 도 파. 먼저 말씀드리자면 샵은 이건 플랫이 붙는 순서고, 샵을 순서를 보자 그러면 이 플랫의 순서의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플랫은 시미라 레 솔 도 파니까 샵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플랫이 됐던 샵이 됐던 붙는 순서를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역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두 개를 다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파도 솔레 라미시라는 말이 입에 붙으시면은 샵 순서를 외우셔도 되고, 시미라 레 솔 도 파라는 말이 입에 달라붙으면은 플랫의 순서를 외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두 개가 다 외워져 있죠. 워낙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순서를 먼저 7개까지 붙을 수 있는 순서를 먼저 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플랫이 두 개가 붙었을 때 이게 이름이 B 플랫이라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플랫을 보는 방법은요, 플랫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끝에 붙은 조표에서, 이 끝에 붙은 조표라면 무슨 말이냐면은 플랫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었잖아요. 시하고 미에. 그러면 끝에 붙은 조표가 이 미가 되잖아요. 미 자리에 붙어 있는 그 조표, 끝에 붙어 있는 조표의 바로 전에 붙어 있는 조표의 음이 그 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하고 미하고 두 개 붙었죠? 근데 미가 끝에 붙은 거죠? 근데 바로 전에 붙은 게 뭐예요? 시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 C가 알파벳으로하면 B가 되거든요. C하고 이 B하고는 같은 얘기니까 이 B가 되는데, 여기서 플랫은
한 개 붙었을 때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뒤에 플랫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냥 B 그러면 안 되고, 플랫은 두 개 이상 붙었을 때는 B라는 계산이 나왔을 때 뒤에 플랫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예전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라마바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이던데,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다라마바사라는 것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 자체가 서양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뭘로 가르쳐야 되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C, D, E, F, G, A, B, C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것을 다르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라마바사 이게 아니고 C, D, E, F, G, A, B, C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B 플랫이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B가 C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라마바사 가 나, 이게 나가 돼요. B가 나가 되고, 이 플랫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내림이 돼요. 내림. 그래서 내림 나장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더 이상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림 나장조, 뭐 내림 뭐 무슨 장조, 뭐 무슨 사장조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음악 자체가 서양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익히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내림 나장조 그러면 알아요? 모르지. 근데 B 플랫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자꾸 이거 뭐 옛날 습관대로 뭐 가장조, 나장조, 뭐 내림 나장조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은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앞으로 쓰지 말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림이라는 게 플랫이라는 말의 번역이고, 이 B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나라는 것에 대한 번역이 되니까 내림 나장조는 B 플랫이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플랫을 보는 방법은 끝에 붙은 조표의 바로 전 조표의 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C하고 미하고 붙었다 그러면은 끝에 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 바로 전께 C에 붙어 있잖아요. C는 C, D, E, F, G, A, B, C로 했을 때 B가 되거든요. B. 그래서 B를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두 개 이상의 플랫이 있었을 때는 뒤에다 플랫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B 플랫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 개. 이 순서대로 놓고 보자면은 세 개였을 때는 시, 미하고 라에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라에. 그러면 이건 조가 무슨 조가 될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조가 되냐면 세 개가 붙었을 때 시, 미, 라니까 라가 끝에 잖아요. 라가. 이 라에서 바로 전에 붙은 게 미 자리에 붙었죠. 그럼 미는 C, D, E, F, G, A, B, C로 했을 때 미는 2에 해당하거든. 2. 2하고 미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두 개 이상 플랫이 붙었으니까 뒤에 플랫자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2 플랫. 세 개 붙었을 때는 2 플랫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개. 시, 미, 라, 레에 붙을 수 있거든요. 4개면은 시, 미, 라, 레. 그러면 이건 뭐예요? 끝에가 레에 붙었고 그 바로 전께 지금 라 자리에 붙었기 때문에 라는 C, D, E, F, G, A, B, C로 봤을 때 A에 해당하거든요. 라가 A니까. 그리고 뒤에다 플랫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플랫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끝에 붙은 거에서 우리가 4개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에 만약에 시, 미, 라, 레로 붙었잖아요. 그러면
레를 포함해서 레, 도, 시, 라 이렇게 4개를 내려보면 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A 플랫이 되죠. 만약에 3개 붙었다 그러면 시, 미, 라에 붙으니까 라부터 4개를 내리는 거예요. 라를 쳐서 라, 솔, 파, 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E 플랫이 됐잖아요. 그리고 플랫이 하나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 하나일 경우에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시, 라, 솔, 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일 경우에는 이게 F가 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맨 끝에 붙은 거에서 전 거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붙었다 그러면 이 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이 편해서 그렇게 플랫을 보실 것 같으면은 플랫이 하나면 그거는 무조건 F다. 요것만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플랫이 하나면 무조건 F. 그 다음에 2개 이상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에 붙은 조표에서 바로 전 조표 자리로 계산을 해서 뒤에다가 플랫자만 붙여주면 된다. 예, 이해 가시겠죠? 이거 별거 아닌데 골치 아픈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근데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그 노트나 A4 용지, 최소한 A4 용지를 가지고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익히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시거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샵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선지가 이렇게 있고 샵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붙었어. 그러면 샵도 개수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순서대로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샵이 하나 붙었으면 어디 붙겠어요? 파 자리에 붙어요. 이렇게 파 자리에. 그러면 샵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끝에 붙은 조표에서 한음을 올려 계산하면 돼요. 끝에 붙은 조표에서 한음, 반음이 아니고 한음을 올려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파 하나가 붙었어, 샵이. 그러면 이 끝에 붙은 게 뭐예요? 하나니까 이게 파가 끝에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파에서 한음을 올리면 뭐가 돼? 솔이 되죠? 솔을 알파벳 기호로 변환하면은 솔은 G가 되거든요, G. 그러면 이게 키가 G가 되는 거예요. G 메이저. 예, 그 다음에 2개가 붙었어. 그러면 파하고 순서 이에서 도 자리에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파, 도. 2개가 붙었으면.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파하고 도하고 2개 붙었다 그러면 끝에 붙은 게 도 자리잖아요. 도 자리. 여기서 온전하게 한음을 올리세요. 도에서 한음을 올리면 뭐가 되죠? 레가 되죠. 그럼 레의 알파벳 표기는 뭐예요? D예요, D. 그 D 메이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가 붙었어. 파, 도, 솔. 순서대로 붙였다 그러면 그럼 끝에 붙은 게 솔이죠? 이 솔에서 한음을 올리면 뭐가 될까요? 라지요, 라. 라는 알파벳 표기로 A가 돼요. 라는 A가 돼. 그러면 이거 조가 A, 샵 3개는 A가 되는 거예요. A라고 하셔도 되고 A 메이저라고 해도 되고, 물론 나란한 조에 의해서 나란한 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에 대한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번 연속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이저만 오늘은 아셨으면 좋겠어. 메이저만 일단 계산을 해놓고 마이너 계산을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 도, 솔, 레 4개가 붙었어,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끝에가 이게 뭐예요? 레잖아요, 레 자리. 레에서 한음을 올리면 뭐가 되겠어요? 미죠. 미는 알파벳으로 E가 되거든. E. 그러면 이거 E 메이저 되는 거예요. E. 키가. 자, 샵이 4개였을 때 키가 뭡니까? 물어보면 딱 계산해보면 파, 도, 솔, 레 4개 붙었고 맨 끝에가 레고 거기서 한음을 올리면 미니까 그걸 알파벳으로 변환하면 E가 되고 그러면 그게 키가 되는 거예요. E 메이저. 그 다음에 5개 붙었어. 파, 도, 솔, 레, 라. 이렇게 5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끝에 붙은 게 라잖아요. 파, 도, 솔, 레, 라. 이 끝에 붙은 게 라니까 라에서 한음 올리면 뭐가 돼요? 시가 되죠. 시는 알파벳으로
변환하면은 B가 돼요. B 메이저이 되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플랫보다 샵 보는 게 더 계산이 빨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들으세요. 5개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6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파도, 솔레, 라, 미에 붙거든요. 6개면은 그러면 이 끝에 붙은 미에서 한음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끝에 미니까 한음을 올리면 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 미에서 한음은 파가 아니에요. 왜냐면 미하고 파는 반음이거든요. 반음 사이예요. 그래서 이 미라는 곳에서 온전하게 한음을 올려주면 파가 아니고 파샵이 돼요. 그래서 샵이 6개일 경우에는 파샵으로 생각을 해주고 이거를 알파벳으로 변환을 하면 F하고 뒤에 샵이 되는 거예요. F샵이라고 해야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하고 7개가 그렇거든요. 샵이 5개까지는 괜찮은데 자 7개 마지막 파, 도, 솔, 레, 라, 미, 시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붙을 수 있는 최대 개수예요. 그러면 끝에 시가 붙었잖아요. 시에서 한음을 올리면 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시하고 도도 반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옥타브 안에서 스케일을 놓고 보면 반음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미하고 파 사이, 하나는 시하고 도 사이가 반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보면 미하고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어요. 다른 데는 검은 건반이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 다음에 시하고 도 사이에도 중간에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반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이 시 자리에서 한음을 올리면은 도가 아니고 도샵이 맞아요. 도샵. 그러면 이거를 알파벳으로 변환하면 뭐가 돼요? 도는 영어로 C니까 C하고 샵을 꼭 써줘야 맞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샵이나 플랫을 개수를 이렇게 딱 보고 키가 뭐다라고 읽을 수 있고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 곡은 키가 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놔야 된다. 그리고 뭐 샵 2개다, 샵 하나다, 플랫 하나다, 플랫 2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좀 쉽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도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키 정도는 이 곡은 키가 뭐다라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나라난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난조라는 건 뭐냐면 이 음악 이론이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화성학이라고 음악의 모든 전반적인 음에 대한 그 학문이 있어요. 화성학. 그 화성학을 공부해야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제 뭐 애드립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는데 이 화성학으로 들어가면 진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도 악기만 막 열심히 불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갔는데 막상 딱 학교에 들어가면 이 화성학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막 머리가 깨지는 거지. 어려워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닌데 화성학이 요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난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의 나라난조는 A 마이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C 메이저는 5선지에 조표가 하나도 안 붙은 상태예요. 샵이든 플랫이든 깨끗한 상태가 C 메이저인데 그게 메이저였을 때는 C 메이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곡 자체가 마이너 곡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C 마이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A 마이너라고 얘기해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먼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 C보다 A가 지금 낮은 음이잖아요. C는 도고
A는 라잖아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든 음에 다 적용을 하면 돼요. 그 거리를. 자, 거리라는 게 뭔지 자 보세요. 이 음을 쳐서 제가 세볼게요. 반음까지 다 쳐야 합니다. 도, 그 다음에 도 밑에 뭐가 있어요? 도 반음 밑이 C죠. 도에서 반음 밑이 C예요. C. 그 다음에 C에서 반음 밑이 C 플랫. 그 다음에 C 플랫에서 반음 밑이 라예요. 그러니까 반음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칸이 내려간 거예요. 4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 계산하기가. 자, 나란한 조라는 것은 메이저에서 마이너까지 계산을 할 때 메이저를 기준으로 해서 반음을 포함해서 4칸이 내려가면 나란한 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G 메이저가 있어. 이게 마이너라고 한다면 나란한 조에 의해서 무슨 마이너가 될 거냐. 이 소문자 M이 마이너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이 음을 포함해서 반음까지 4칸을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솔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발음 밑에 솔 플랫, 파샵이 있죠. 파샵. 솔 플랫과 파샵은 같은 음입니다. 다른 이름 한 소리라고 합니다. 이명동음이라고도 하고. 자, 다시 솔 플랫,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 플랫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 플랫은 없어요. 왜냐하고 파하고 미가 반음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미로 내려가요. 다시 솔 플랫, 파, 미 이렇게 되죠. 파 플랫은 파 플랫이라고 계산하면 골치 아파져요. 솔 플랫, 파, 그 다음에 바로 반음 밑인 미. 그럼 미가 알파벳으로 하면은 2가 되거든. 그럼 E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나란한 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A 메이저 곡이 있어요. 자, 이거를 나란한 조의 마이너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4칸 내려가면 되죠. 라, 그 다음 라 플랫, 자, 그 다음에 솔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솔 플랫. 솔 플랫은 무슨 샵이죠? 파샵이잖아요. 파샵과 솔 플랫이 같은 말이니까 다른 이름 한 소리.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 쓰고 아까 파로 계산됐잖아요. 그러면 F. 자, 잠깐 파샵이니까 F샵 마이너지.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라 플랫, 솔 플랫. 솔 플랫은 파가 아니고 파샵이거든. 그래서 F샵 마이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란한 조.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이 곡이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를 알아낼 거냐. 물론 이제 반주기 같은 데 보면은 친절하게 악보 위에 메이저 마이너 표기가 다 코드가 표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만약에 오선지에 아무것도 조표가 없어. 그러면 이게 C 메이저 아니면 A 마이너잖아요. 근데 이 곡을 어떻게 메이저냐 마이너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 C는 근음 자체가 도가 되잖아요. 근음. 그러니까 스케일로 얘기하자면 출발음이 도가 되고, 얘는 출발음이 이제 이게 A니까 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가고, 얘는 라시도레미파솔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첫음이나 끝음이 도나 미나 솔로 시작하면 이거는 메이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곡을 딱 봤는데 첫음이 라로 시작했다. 야,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예요. 라로 시작하면은. 예, 거의 이거는 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중뛰게 이게 코드 톤으로 이해하면 이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도미 솔이고 얘는 라도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두 개가 지금 겹치잖아요. 이 두 개가. 마이너든지 메이저든지 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 곡이 예를 들어서 미로 시작했다.
아니면 도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 시작음만 가지고는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는 알아내기가 힘들죠.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 둘 다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음이 예를 들어서 솔로 시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메이저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고, 이 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이너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뭐 간혹 가다가 라로 시작해도 메이저인 곡들이 간혹 가다가는 보이긴 하는데 거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포화 상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플랫 보는 방법, 샵 보는 방법, 그러니까 플랫 개수에 따라서 읽고 말할 수 있고 샵의 개수에 따라서 읽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순서대로 붙는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 둘 중에 하나 외웠으면은 그 외운 것에 거꾸로 나열하면은 결국은 둘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과, 나란한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살짝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C가 이게 마이너가 될 수도 있다. 같은 조표에 의해서 두 가지 조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예, 그 정도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 그 노트나 A4에다가 제가 지금 써드린 그대로 한번 이렇게 같이 써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모든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그 아주 기본 중에 기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인 조를 읽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엘토 색스폰은 또 E 플랫이고, 테너 색스폰은 또 B 플랫이고, 지금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피아노 C조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엘토 색스폰은 또 한 번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은 요거를 아시고 이거를 계산하는 법을 아시고 나서 엘토든 테너든 변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순서지, 이걸 모르고 엘토 테너를 변환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머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차근히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한 이틀 정도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거의 다 이거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